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처가가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부담금 미부과로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에 이어서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전체 개발 보상 토지 중 99.8%가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와 윤 후보 가족회사 소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내용 그리고 어제 무죄 확정된 사법농단 연루 법관 문제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주민 의원님은 지금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위원장,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만든 위원회죠? 네, 맞습니다. 뭐 제가 혼자 위원장 맡고 있는 건 아니고요. 김영민 의원하고 같이 공동위원장 맡고 김영민 의원과 사법농단부터 여쭤볼게요. 네네네. 이게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이제 재판받고 있는 현직 판사들이 있었는데 지금 줄줄이 무죄를 받았어요. 그렇죠. 이번에 무죄 받은 사람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 선임 재판연구관인데 혐의가 정은호 게이트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 그러니까 이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 선임 재판연구관이 무죄 판결 받았었고요. 받았었고 어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네요. 신광열, 조현, 성창호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정은호 게이트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던 기소 3명이 이제 판사분들이죠. 그 정은호 게이트라고 잘 아실 겁니다. 이제 화장품 회사 네이처 리퍼블릭. 근데 이분이 이제 워낙 돈이 많아서 그러신지 뭐 도박도 하시고 뭐 이런 혐의가 있어서 수사받고 이제 기소됐는데 수사 당시에 이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런 범죄 사실이 있고 이런 범죄 사실 소명하는 자료는 뭡니다. 이렇게 검찰이 낼 거 아니에요, 법원에. 그렇죠. 근데 그 자료 안에 이제 이 정은호 게이트에 보면은 이제 정관 부장판사 출신들의 정관 이름이 좀 있고 또 그 로비 대상이 됐었던 판사들 이런 현직 판사들도 좀 있고 그 내용을 빼내서 이 지휘선상이에요. 쭉 신광열, 조희연, 성창호 이게 지휘선상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쭉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법원행정처까지 그래서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이렇게 기소를 했는데 이 3명이 다 무죄 판결을 받은 거죠. 이게 직무상 알게 된 그 비밀을 누설한 게 아니다. 이게 이제 대법원 판단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통상적인 내부 보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통상적인 내부 보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법관이나 법원의 어떤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법관들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 사건들이 있으면 이렇게 좀 통상적으로 보고를 해왔다. 그러면 이게 이제 직무상 이렇게 절차가 진행된 거지. 이게 특별히 무슨 그 기밀을 유출하려는 의식이 있었다거나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그러면 무리한 기소였습니까? 아니면 법원이 제 식구를 좀 감싼 겁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뭐 이렇게 봅니다. 뭐 이 논리가 맞다면 앞으로는 이제 판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정보가 법원에 들어오면은 그걸 다 그냥 보고를 해버려도 되네. 특별히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렇군요. 되면은 사실은 이게 뭐 좋은 의미로 뭐 징계할 만한 판사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한다고 돼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그 정보가 잘못 유용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징계에 활용한다 하더라도 결국 기소하면은 기관 통보라 그래가지고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수사가 끝날 때는 기관 통보라고 해서 이런 판사들 문제 있습니다라고 알려줘요. 그렇겠죠. 당연히 막 해가지고 할 필요도 없는 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법원이 판단한 것처럼 통상적인 업무 범위, 직무 범위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다른 조직에서 다른 공조직 무슨 뭐 감사원이나 국세청에서 똑같은 일을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난리치겠죠.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검찰이 혼자 수사하지 않거든요. 예. 뭐
조세나 이런 것에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다. 그렇죠. 국세청. 재산에 예.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럼 국세청에다가 이런 사람들의 정보가 좀 필요합니다라고 이제 협조를 받거나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러면 국세청 그중에서 관련된 국세청장이 있었다. 공무원이 있다. 그럼 그걸 예. 빼가지고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야, 너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 혐의는 뭐야? 그리고 소명할 자료는 검찰이 현재까지 A, B, C까지 확보했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좀 이상하네. 예. 좀 이상하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판결이에요. 그러면 이게 근데 이렇게 이제 무죄가 나왔으면 네. 다른 또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랄지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네. 1심 이제 진행 중이잖아요. 네. 1심. 정말 재판 늦게 가네요, 이거. 예. 몇 년쯤입니까, 이거? 한 5년 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길게 예.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대표적인 재판들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이제 무죄가 나오고 있는 판사들의 행위들 이런 것들을 지시했거나 묵인 방조했다는 의미가 제일 많은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게 다 줄줄이 무죄가 나오면 당연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네.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예. 이거는 뭐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네.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 이 제보 수집을 지금 하고 있다는데요. 네네. 민주당은 네. 이게 뭐가 좀 들어옵니까? 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제보센터를 열었다. 그래서 제보를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널리 알리니까요. 예.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장에 방문하셔서 제보하시는 분들도 어제는 꽤 많았었는데 예. 그렇게 현장에 오시는 분들 말고도 뭐 문자나 전화 뭐 아니면은 뭐 SNS의 메신저 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 각 의원들에게 예. 이 특위를 구성하고 있는 각 의원들에게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예.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그렇게 제보를 하신 분들하고 만나는 일정을 잡아서 면담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팩트 사실 확인이 꼭 필요할 것 같고 맞습니다. 잘못하면은 이제 이게 네거티브 공방으로 치닫고 그다음에 네. 선거 자체가 홍탁해질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역풍이 불 수도 충분히 있거든요. 만약에 잘못된 사실을 네. 예, 유포를 했다면.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그래서 제보 받은 거를 바로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검증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검증도 쉽진 않아요. 그렇겠죠. 예. 예. 뭐 제가 검찰이 아니니까. 예. 예. 제가 받은 제보가 저도 꽤 되는데 그중에 이제 신빙성 있는 게 한 3개 정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1차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3개 정도의 검증에 대해서도 쉽지 않더라고요. 예. 이 그 세 개 중에 혹시 지금 양평 공지구 네. 개발 특혜 의혹, 개발 부담금 면탈 의혹 이것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요 부분에 대한 건 저한테 들어온 제보는 없었어요. 예. 제가 이제 제보받은 건 도이치모터스 건 관련된 거하고 고발사주 의혹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기존에 나왔던 사건들에 관한 제보군요. 예, 요 양평 관련돼서는 저희가 제보를 받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에 저희가 양평을 좀 특이 차원에서 예.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양평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하나 둘씩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개발 특혜다. 또 개발 부담금 면탈 의혹이다. 이건 두 개가 뭐 각각 따로 가는 것 같고 네. 개발 특혜는 어떤 의혹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개발을 하려면은 각 인허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인가나 허가를 해줬을 때 요 때까지 하지 않으면은 인가나 허가 취소된다라는 조건을 붙여서 인가 허가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인가를 해줬을 때 사업 인가를 해줬을 때 시한을 넘긴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시한을 넘기고도 개발이 안 됐어요. 예. 예. 그러면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인가가 그때까지 개발하라고 나온 인가니까. 예. 근데 그거를 1년이 넘게 이제 넘겼는데도 사업이 결국 진행되도록 놔뒀고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는 나중에 소급해서 이미 기한이 지나서 이제 효력이 없어진 인가를 기한을 연장해 준 거예요. 나중에. 양평군청이. 예. 그러면 이제 이게 개발 절차에 있어서 뭔가 있었다. 적어도 뭐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때 그 양평군청에 군수했던 분이 지금
지금 국회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시고 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캠프에 가 있었던 분이고요. 그거까지는 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예. 텐데 그 당시에 뭐 윤석열 후보는 이 부근인 여주지청장을 했었다라고. 여주지청장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죠? 13년에 네, 하지 않았습니까? 여주지청장을? 그래서 요 맞물리는 거 아니냐 시기가 이렇게 좀 시기가 보면, 맞물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예. 그것도 있는데 그것도 좀 확인은 해야 됩니다. 예. 여주지청장이 양평군 쪽도 관할을 하는 겁니까? 네, 네. 그렇군요. 관련해서 시기는 좀 더 확인이 돼야 되는 것이고, 네. 예. 개발과 관련해서는 그런 의혹이 있고, 개발 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어떤 거예요? 개발 부담금을 면탈해 줬다. 그러니까 개발 부담금 하나도 안 내도 된다. 네, 사실은 개발 부담금을 내죠. 통상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은 개발에서 얻은 이익 중에 일부를 개발 부담금의 형태로 내도록 되어 있는데 개발 부담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개발 부담금 비율이 뭐 25%인가 네. 그렇게 돼 있죠, 법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왜 안 냈냐라고 문제 제기하니까 최근에서야 야 개발 부담금 내라라고 지금에서야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양평군이 최근에 이제 최근에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보도가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잘못 계산했더라. 네. 잘못 계산해서 이거를 이중으로 비용을 계산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1억 얼마를 내야 되는 걸로 뒤늦게 1억 8,700만 원을 내라라고 통지를 한 거죠. 네. 사실 이거 좀 이해가 안 되죠. 사실 이제 어떤 사업이 이제 개발이 되면은 다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고. 특히 이제 최근 10년간 양평군에서 진행됐던 개발 사업이 한 10건 정도, 그러니까 아파트 개발 사업이 한 10건 있었다는 거예요. 아파트 개발 사업이 10건 있었다는 거예요. 최근 10년간. 예. 근데 개발 부담금이 없었던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챙긴다는 거죠. 개발 부담금 같은 것들을. 근데 이 건은 개발 부담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게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인허가 절차와 과정도 좀 이상하고 개발 부담금 부과도 좀 이상하고. 근데 이 개발 부담금도 나중에 뒤늦게 부과한 것도 제대로 된 액수인지.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개발 부담금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토지를 매입했을 때의 가격과 그 이후에 이제 개발 인허가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논이고 밭이었고 임야였던 게 이제 아파트 용지로 바뀌니까 토지가가 뛸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에서 어떤 것을 뺄지에 따라서 개발 부담금의 액수가 확 바뀔 텐데. 네. 그래서 한 20억 가깝다 개발 부담금을. 20억 가깝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 뭐 정작 부과된 건 한 2억이 좀 안 되는 그런 액수를 부과했습니다. 요것도 사실 좀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양평을 이제 다음 주에 방문할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인허가 절차도 좀 따져 물을 거고 개발 부담금 부과 절차나 액수에 대해서도 좀 따져 좀 물어볼 생각입니다. 이게 시행사는 그러면 이 개발을 했던 시행사는 누구 개인이었어요? 아니면 회사였습니까? 시행사가 있는데 이 시행사가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그 윤석열 후보의 장모 회사라는 거고요. 또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이사로 등재가 돼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가족 회사다 또는 뭐 완전히 개인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회사였던 거죠. 주주 명부는 확인을 못 하셨죠? 주주 명부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는데요. 주주 몇 % 소유 지분씩을 이 시행 회사가 있으면 그 시행사가 주식 회사이기 때문에 뭐 주주가 뭐 50%가 예를 들어서 뭐 최은순 씨 있고 뭐 30%가 딸이 누구가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주 명부도 좀 봐야 되고요. 좀 확인을 더 해봐야 되는 게 이제 주주 간에도 이제 배당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약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다면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겁니다. 근데 주주 명부나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나요? 이게 검찰이나 이거는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뭐 노력을 하지만 뭐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그 인허가를 받으면서 양평군에 냈던 서류 중에도 뭐 주주명부까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럴 겁니다. 그거는 개인
개인 회사에 왜 주주 명부가 필요해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토지보상금 이 수용을 그러니까 얼마나 했는지 과소하게 했는지 과다하게 했는지 적정하게 했는지 그 그런 것도 다 좀 규모도 따져봐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게 원래 임대주택 공급하려고 했다가 민영개발로 전환돼서 예. 그래서 이제 이 최은순 씨 회사로 넘어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특이하네. 예. 특이한 게 많고요. 어제 이제 저희 당의 강덕구 의원님이 또 발표하신 거에 따르면 이 해당 부지에 단 2필지 빼고 예. 17필지인데 2필지 빼고는 다 최은순 씨 또는 그 배우자 김건희 씨 그러니까 이사로 등재된 회사 소유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상금도 이분들은 받고 그 다음에 개발 이익도 누리고 이런 이중에 이익을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근데 보상금을 받을 때도 보상금도 공시가로 해주느냐 아니면 토지 매입가로 해주느냐 네. 뭐 이런 게 굉장히 좀 다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또 매입가로 해준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예. 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특히 이제 이상한 게 그 당시 양평 군수가 현 윤석열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김성교 아까 제가 이름 김성교 의원. 김성교 국민의힘 의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인적인 연관성도 좀 보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거 만약에 뭐 수사가 들어가면 수사를 할 수도 아닙니다. 이미 수사는 들어갔습니다. 수사가 들어갔습니까? 예, 이거는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틀 전에 수사로 전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수사로 예. 전환했군요. 예. 예,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거 굉장히 좀 답답한데요. 예. 사실은 이제 뭐 손준성 보냄 등의 그 디지털 정보들이 지금 확보가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 차원에서도 여러 명의 검사가 관여됐다는 걸 확인한 상태에서 이제 공수처로 넘겨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도 이제 언론 등을 통해서 제보자 조성은 씨와 김웅 의원 간의 통화 녹취록도 공개가 됐고요. 예. 그 녹취록의 내용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검찰과 소통했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들이 담겨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증거와 정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공수처가 이달 내로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윤석열 후보, 그다음에 김웅 의원, 정점식 의원 등은 기소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참 답답한 거죠. 이게 정황도 좀 분명하고 증거도 있는데 왜 이거를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못 하는가. 예. 혹시나 최근에 이제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게 영국 공수처 차장인데 예. 보수 언론하고 야당에서 굉장히 공세를 많이 폈거든요. 그랬죠. 예, 영국 차장이 갖고 있는 주식이 뭐 많이 올랐다, 뭐 이런 보도도 막 단독으로 쏟아내고. 그런 것도 나왔었어요. 예, 뭐 저희 당 의원하고 뭐 전화 통화를 했었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예. 그런 거에 혹시 위축된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예. 오히려 뭐 역으로 자기 검열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뭐 아무래도 그런 그 공세가 있으면 사람들은 위축될 수는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수사를 좀 그렇게 좀 작게 또는 좀 묻히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드는 근데 이제 고발 그 장을 작성한 네. 그 최초 작성자를 밝혀내야 맞습니다. 뭔가 수사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끝내 못 밝혀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도에 따르면 뭐 고발장을 직접 작성한 사람을 완전히 특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이 여러 3명의 검사들이 같이 움직였고 한 걸 보면은 그 윗선이 누군가 있다는 건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수사력을 좀 더 동원한다든지 했으면은 저는 뭐 밝혀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이거 관련돼서 뭐 윤석열 후보자 후보 본인을 조사했다든지 이런 얘기는 전혀 들리지도 않고 소환이나 이런 것도 좀 제대로 좀 되지도 않는 것 같고요, 관련자들. 예.
굉장히 좀 무기력하게 수사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 공동위원장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정, 공익,